결혼을 잘한 것도 성공일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오늘 인생의 성공 키워드도 살펴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 이미지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 두 가지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영권의 성공센터 김신우 센터장과요. 프라임경제 전지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미꽃 얘기했는데 혹시 좋아하는 꽃 우리 나온 김에 한 번씩 다 얘기해보자. 해바라기 수국 나왔습니다. 네. 저는 안개꽃 좋아합니다. 안개꽃. 네. 왜요? 꽃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안개꽃이에요. 뭐 집사람 때문이죠. 뭐. 안개꽃을 좋아하셨구나. 네네. 예, 전지현 기자는요? 저는 튤립 좋아해요. 오, 그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단아하고 단아하고 예뻐서 전지현 기자처럼.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보기에 예뻐서 장미는 너무 화려하고 안개꽃은 너무 수더분하고 아, 그래요? 예, 튤립은 화려한 듯하지만 또 모양새도 있고 해서 좋아요. 살짝 급조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예, 다양한 꽃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꽃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우선 김 센터장께 여쭤보면 이 천사 같은 그녀에게 꽃을 준다. 이 노래 제목 원래 가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결혼 전에는 꽃 선물 좀 많이 하셨죠? 결혼 전에는 많이 했죠. 근데 그 결혼하면서 이제 아픈 추억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요? 그냥 백송이를 한번 가지고 갔다가 네. 돈으로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꽃을 안 사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전지현 기자께서는 그 튤립을 전해줄 남자분이 지금 있으신가요? 저는 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울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리 같이 울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꽃을 그 전에 저도 좀 그래요. 꽃 주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때부터 좀 그랬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긴 해도 일단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꽃이 아니라 결혼 전후가 조금 바뀌는 게 있던가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바뀌죠. 어떤 점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당장 뜨거워지는 이런 건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 네. 살다 보면 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드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뭐 나쁘지는 그렇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바뀌어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딱히 안 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사실 가깝게 아주 친근하게는 밥을 먹다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왜요? 밥 먹다 뭐 흘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얼른 닦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됐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가 이제 해이해졌다고 남편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군대도 아니고 군기를 잡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잡은 고기는 잘 먹이를 안 주는 그런 그 말 것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서글프죠. 좀 결혼 이후에는 그러면 좀 서운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높고. 근데 일단 이제 살아보시면 분명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아내분도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센터장 변해가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도 저는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열심히 노력을 또 하니까 요즘은 거꾸로 또 꽃 안 가져오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송이를 갖다 주셔갖고 욕을 먹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경제관념에서 그런 거예요. 한 송이만 사다 주셨으면 분명히 좋아하셨을 텐데 참 분가 물색 없이 돈을 많이 쓰셨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힌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송이. 부부가 살면서 그런 설렘이나 막 긴박함은 없어도 아마 그 자리는 따뜻한 정으로 채워지면서 이제 가족이 되는 걸 겁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주부들도 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아침 시간 말씀드렸고 자투리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큰 덩어리가 하나 더 있는데 주말 시간입니다. 주말에 세 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저는 일단 잠을 보충하죠. 이렇게 아침에 생방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좀 잠이 모자라요. 올빼미 형이기도 해서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주말엔 주로 잠으로. 잠으로. 저는 주말에도 그렇게 편할 날이 없어요. 애들 둘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말에도 아이들 일도 많고 가만히를 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시간 갖기 그나마 평상시보다는 좀 책 읽는 시간이 조금 있다는 거. 조금 있다. 예, 그런 정도죠. 전지현 기자는 어떠세요?
저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마트 가서 장 보거나 일주일치의 장을 한꺼번에 보관하요. 아니면 평일날에 놓쳤던 드라마 몰아보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월요일이 되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하루 종일 TV 보시면 피곤해요. 저는 좀 주말에 TV 몰아보기 한번 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 네. 아이들 때문에. 못 봅니다. 네. 예,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주말 시간 대부분들 뭐 TV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중에 모자랐던 잠들 많이 주무시는데요. 이 시간 관리 입장에서 보면 주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단 보면 저희가 그냥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방콕해서 방바닥에 엑스레이 뭐 찍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로 저는 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요즘 대부분 이제 이틀 쉬시잖아요. 회사들이나 직장들 쉬시니까. 좀 나눠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저희가 이제 자기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분들하고 이제 못 보내신 시간 좀 보내시면 좋겠고 일요일 날은 이제 어디 놀러 가셨다가 늦게 오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월요병 같은데 좀 문제가 돼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녁 식사 끝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한 주를 좀 정리하시고 다음 주를 좀 계약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일요일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근데 정리를 하는 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뻔하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특별한 성공의 시간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론을 한다면요. 왜냐하면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잘들 안 하세요. 많이들 이제 힘들어서 그냥 가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 따져보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다 발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더 사시는 시간이거든요. 토요일 날만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그래서 저는 좀 주중에 월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무슨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을 위한 한 주를 이제 마무리, 다음 주를 시작하는. 주말 시간도 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방법 있을까요? 예,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회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 하시겠지만 점심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대한 얘기들은 뭐 사실 주로 많이 옆분들하고 옆집에 계시는 분들하고만 보내지 마시고요. 좀 더 좀 많은 시간을 새로운 분들하고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10분 전에 좀 이거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 바로 그냥 눕자마자 주무시지 마시고 그 다음 날을 좀 생각하시고 그날 좀 안 좋은 일들은 반성도 좀 하시고 지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혹시 선생님 거절 잘 하세요? 남들이 좀 부탁하시면. 저는 진짜 지금 전곡을 찌르는 느낌이에요. 거절을 잘 못해서 제 최대 단점이에요. 그게. 야, 알았네.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아니, 아니, 이렇게 좀 선하게 생겨 보이시니까. 정말요? 저는 잘하게 생겼나요? 이쪽만 선하게 생겼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거절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시간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절을 못하면 시간에 그 계획대로 몰입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뭐 거절하는 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시면 본인들이 좀 계획하신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탁받으신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거절만 좀 잘 하셔도 그 시간을 가지고 몰입하시면 시간 관리에 굉장히 뛰어나신 아주 명인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일단 지금 제시해 주신 건 주말 시간과 이제 하루 가운데 점심시간이라든지 잠들기 전 그리고 이제 거절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주말 얘기는 했으니까 그 점심시간 얘기를 좀 돌아가서 해보면 점심시간에 인맥 관리는 아마 기자만큼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점심 때 거의 출입처 분들 미팅이 매일마다 잡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뭐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부들도 뭐 만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앉아서 정보 교환하면 사실 단순히 점심이지 한 2시간, 3시간은 이게 수다로 이어지면서 그냥 가죠. 근데 이것도 좀 그럼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주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같은 부서분들하고 그냥 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거고 집에 계시면서도 이제 옆집 누구 어머니하고 계속만 같이 드시면 그것도 좀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어떤 날은 또 수다도 좀 떠셔야 되는데 매일마다 2-3시간씩 보내시면 이제 그것도 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사람과 말고 오늘은 좀 다른 회사 사람 아니면 다른 회사 사람이랑 먹든가 집에 계신 주부들도 오늘은 이 앞집 아줌마랑 드셨다 그러면 내일은 뒷집이나 뒷동 동을 좀 바꿔 위치 이렇게 좀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 전에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만 닿으면 주무시는 분들 반성할 시간 없어요. 선혜 씨는 안 그래요? 전 안 그래요. 반성 충분히 하고. 반성은 많이 해요. 거절은 못하지만 반성은 잘하고 있습니다. 전전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서 반성이라는 말에 아침에 해야 되나 그러면 정말 고민스러운데요. 네, 저녁에 꼭 사실은 이게 마음 잡고 딱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졸리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좀 따로 내서라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숙면에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거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게 꿈에도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성을 하시고 좀 주무시면 숙면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날 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요. 한번 해보죠. 속는셈 치고 그다음 뭐 숙면과 관련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바로 이 거절인데 거절을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좀 가르쳐 주셔야죠. 거절이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분들은 거꾸로 하세요. 뭐냐면 좀 태도는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말씀은 명쾌하게 그 대신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태도는 좀 아니야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말끝은 흐려버리시면 거꾸로 저쪽 분들은 이게 거절을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모르니까 그 다음날도 기다리시게 되고 본인은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면 이게 이제 거꾸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또 해결하다 보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거절하시려면 예의는 바르게 하시되 말씀은 분명히 하셔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요. 제가 이제 거절을 좀 잘 못한 입장으로서 그분들을 좀 대변하자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다 잡아야 될까요? 독하게 먹어야 될까요? 독하게. 근데 독하게라는 게 이제 본인이 먼저 하시는 일에 대한 본인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게 있으시면 타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시간을 또 내셔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부정은 긍정이라고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돼서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완전히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시간 관리인데 이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맨날 듣던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를 그냥 한번 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